오늘 팝코니가 직접 파고든 주제, 다들 뉴스에서 한 번씩은 봤을 거야. 미국-이란 전쟁. 근데 진짜 이게 왜 무서운지는 뉴스에서 잘 안 알려주더라고. 팝코니가 다 뒤져서 정리해왔어. 팝코니 쇼 시작할게. 친구들, 지금 이 순간 유조선 200척이 바다 위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어. 이게 뭐가 무섭냐고? 그 배들이 싣고 있는 게 뭔지 알아? 기름이야. 근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 의약품 원료, 반도체 만들 때 쓰는 특수가스, 비료 원료까지 호르무즈 해협 폭이 고작 38km짜리 이 좁은 물목 하나가 막혔는데 전 세계가 지금 이걸 보면서 떨고 있어. 팝콘 한 입 먹으면서 들어봐. 자, 일단 지금 상황부터 정리해 볼게.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어. 작전명은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이 공격으로 사망했고 이란은 즉각 보복에 나섰어.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선박은 다 공격 대상이다 라고 선언했거든. 그 결과 세계 원유 수출량의 20%가 지나다니는 이 해협에 교통이 사실상 멈춰버린 거야. 그게 오늘 기준으로 벌써 6일째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보통 중동에서 전쟁 나면 유가 오르고 좀 있다가 잠잠해지잖아. 그렇게들 생각하거든. 실제로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도 2019년 사우디 드론 공격 때도 유가가 확 튀었다가 금방 내려왔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러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이번엔 뭔가 달라. NYT가 지금 일하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장기전을 할 의지가 있다고 보도했어.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단순한 단기 충격이 아니라 공급망 차질이 수개월 이상 이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전 전쟁들이랑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 거거든. 자, 다음 팝콘 까볼게. 첫 번째, 핵심 논리야. 유가 충격이 실제로 어떤 경로로 우리 일상을 치는지. 많은 든 사람들이 유가 오르면 주유소 비싸지겠네로 끝내거든. 근데 실제 전달 경로는 훨씬 길어. 유가가 오른다, 물류비가 오른다. 이건 배송 한번 할 때마다 비용이 붙는다는 거야. 그러면 기업이 원가가 오르니까 제품 가격을 올린다. 그게 소비자 물가를 밀어 올린다.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기가 어려워진다. 금리가 안 내려가면 대출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그대로니까 소비가 줄어든다. 소비가 줄면 경기가 식는다. 이게 전부 연결된 하나의 체인이야. 현대경제연구원이 3월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이르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3%포인트 떨어지고 150달러 오일 쇼크 시나리오에서는 최대 0.8%포인트 아직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어. CT도 비슷하게 봤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나라 목표 성장률이 2%야. 근데 유가 충격 하나로 그게 1.2%까지 깎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 이건 마치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100km로 달리다가 갑자기 바퀴가 빠진 거랑 비슷해. 속도계는 그냥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미 흔들리기 시작한 거야. 특히 시티의 이코노미스트가 한 말이 인상적이야. 한국 경제는 원유 수입과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유가 상승이 GDP에 누적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주요국 중 가장 심한 수준이라고 했거든. 우리가 에너지 수입을 중동에 의존하는 구조기 때문에 같은 유가 충격이 와도 미국이나 유럽보다 우리가 더 많이 맞는 구조라는 거야. 두 번째 논리, 블룸버그가 이번 전쟁에 대해 쓴 표현이 있어. 연준을 불가능한 자리에 세웠다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전쟁이 나면 경기가 나빠지잖아. 경기가 나빠지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려서 경제를 부양하려 해. 여기까지는 교과서야. 근데 이번엔 반대로도 작용해.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니까 물가가 올라.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유지하거나 올려야 해. 그러면 경기도 나빠지는데 물가도 올라.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 쉽게 말하면 경기는 침체인데 물가는 오르는 최악의 조합이야. 실제로 JP모건이 최근에 미국 연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으로 전망을 바꿨어. 그게 뭘 의미하냐면 원래 연준이 금리를 내려서 경제에 기름칠을 해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거든. 근데 그 기대가 사라지는 거야. 여기에 트럼프라는 변수가 더 있어. 트럼프는 금리를 내리라고 연준을 압박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전쟁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연준은 금리를 못 내려. 트럼프는 내리라 하고 물가는 올리라 하고 연준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야. 이 삼각형이 풀리는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가 앞으로 글로벌 경제 흐름을 결정할 핵심 변수야. 세 번째, 이게 진짜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야. 호르무즈 봉쇄는 기름만 막는 게 아니거든. AP통신이 이번 주에 보도한 내용이 있어. 이란 전쟁으로 인해 의약품, 반도체, 비료 가격이 다 오를 수 있다고 했어.
왜 그러냐면 인도에서 만드는 의약품 원료가 호르무즈를 거쳐서 나오고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하는 특수가스가 중동을 통해 운송되고 중동산 석유 부산물로 만드는 비료 원료도 마찬가지야.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이 루트를 타는 모든 물건의 값이 올라가는 거야. 더 충격적인 건 이미 수에즈 운하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야. 올해 1월 기준 수에즈 운하 통과량이 정상 대비 47% 수준밖에 안 됐어. 이게 뭘 의미하냐면 호르무즈가 막히면 배들이 돌아갈 우회로가 필요한데 그 우회로인 수에즈도 여유가 없다는 거야. 비상구가 두 개인데 하나는 막히고 하나는 이미 막혀가고 있는 상황인 거지. 실제로 중동에서 중국으로 원유를 실어 나르는 초대형 유조선 하루 대여료가 지난주 대비 2배로 뛰어서 하루 40만 달러, 우리 돈 약 5억 9천만 원이 됐어.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기름값은 물론이고 그 기름을 옮기는 비용도 동시에 폭등한다는 거야. 이 두 가지가 같이 오르는 건 물가의 두 방향에서 동시에 압력을 가하는 거야. 두바이에 있는 제벨 알리 항구, 세계 최대급 컨테이너 항구 중 하나인데 이란 드론 공격 이후 운영이 중단됐어. 중동발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석유 그 이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증거야.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 팝콘이 이 입장을 솔직하게 말할게. 먼저 구조적으로 정리하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 첫 번째, 당이 충격 후 협상 시나리오. 이란에서 새 지도자가 선출되고 일정한 조건하에 협상이 진행되면 호르무즈는 다시 열려. 이런 경우라면 지금의 충격은 과거 지정학 이벤트처럼 단기에 끝날 수 있어. 에드워드 존스의 분석처럼 시장이 이미 많은 부분을 반영했을 수 있다는 뷰가 설득력을 가지는 상황이야. 두 번째, 장기화 시나리오. NYT가 보도한 대로 이란이 정권 생존을 위해 장기전을 선택하면 유가 100달러를 넘고 JP모건이 경고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재점화가 현실이 돼. 이 경우 연준은 금리를 못 내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깊어지는 거야. 세 번째, 확전 시나리오. 헤즈볼라가 다시 참전하고 주변국이 개입하면 이건 팝코니가 지금 가장 낮은 확률로 보고 있지만 리스크는 가장 커. 팝코니는 어느 쪽에 무게를 두냐고? 솔직히 장기화 시나리오 쪽이야. 이유가 있어. 이란 지도자 선출기구 건물 자체가 폭격으로 붕괴됐고 새 지도자 발표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 정권 공백 상태에서 즉각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 어렵거든. 이란 입장에서 지금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하는 국면이야. 그래서 지금 관전 포인트는 딱 세 가지야. 첫째, 이란 새 지도자가 언제 누가 선출되느냐? 강경파냐, 온건파냐에 따라 호르무즈 봉쇄 지속 여부가 갈려. 둘째, 3월 19일 미국 연준 FOMC 회의. 이때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어떤 언어를 쓰느냐가 중요해. 셋째, 수에즈 운하 통과량 회복 여부. 우회로가 열리면 충격이 완화될 수 있어. 오늘의 팝콘 한 줄. 호르무즈가 막힌 건 기름값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가 얼마나 좁은 목에 의존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난 거야. 도움됐으면 좋아요 한번, 아직 구독 안 한 친구들은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이야. 분석하고 싶은 주제 있으면 댓글로 남겨줘. 팝코니가 직접 리서치해서 정리해줄게. 이 영상은 정보 제공 목적이야. 특정 종목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고 투자 책임은 본인한테 있어. 오늘도 팝콘 이슈였어. 다음에도 재밌는 주제로 찾아올게. 또 보자.